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지진을 크게 겪어본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 아래로 숨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밖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각각 어떻게 나뉩니까?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동 요령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만 행동을 한다. 근데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경우에 따라가 중요한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탁자 밑으로 몸을 숨긴다는 개념에서는요. 지진 초기에 건물 자체 전체 붕괴보다 추락이나 낙하물 때문에 몸이나 특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피난 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렇게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화면처럼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게 되면 잠시 흔들림이 멈추는 상태. 예. 그 상태가 됐을 때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건물이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건물이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조라든지 무너지기 쉬운 옛날 건물이라고 하면 즉시 대피가 맞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와 몸을 신변을 보호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 예. 초기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상 밑으로 들어가시고 이동할 때는 가방이나 방석 이런 것들로 머리를 보호하고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건물 안에 있을 때의 경우인데 밖에서 관광을 하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지진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무너질 것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지만 계시는 위치가 교량이나 무너질 예를 들어 높은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심한 강진에서는 균열도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장이 된 4차로 이상의 도로고 예. 그다음에 관공서에 넓은 마당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공서나 학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주민 대피소로 지정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미리 알아놓으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대피소가 어떻고 내가 그곳으로 경로가 어딘지를 알아놓고 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넓은 개활지로 이동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시기 자체가 휴가철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 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네. 정리해 봤고요. 일본 기상청에서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지금은 해제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쓰나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규슈에서 구마모토 지역이 이제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쓰나미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본의 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사이에서는 육지로 가려져 있죠. 그래서 지진 발생한 지 1시간 40여 분 만에 이제 쓰나미 자체도 작았기 때문에 경보를 해제를 했고 우리나라 영향까지는 적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위험한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동해 지역에서 동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지역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예. 역대로 쓰나미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1983년에 동해 쪽 지진에서는 사망자까지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쓰나미가 역대 2.7m 정도가 가장 많이 밀려온 쓰나미가 되는데요. 예. 참고로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는 10m 높이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약 추정되는 19,000여 명 정도의 막대한 사망자 중에서요. 90%가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 때문에 사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은 있죠. 쓰나미에 대해서 대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